마켓 넘버 5 이어가겠습니다. 네. 5명의 전문가 시장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어제 양지수 모두 내렸습니다. 오늘 한 줄 전략으로 대응 전략 한번 만나보시죠. 네, 명준의 운용력입니다. FOMC 금리 인상 시그널 확인 후에 시장 반전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박준영 운용력입니다. 외국인 수급 확인까지 보수적 대응하자 선별적인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네, 이동근 전문가입니다. 어제도 다행히 좀 안타깝게도 견뎌내긴 했습니다. 1900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지력 확인 구간이다. 분할 매수가 유리하다는 전략입니다. 네, 자 금산 전문가는 1900포인트 저가 매수 아직 유효하다.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네, 지금 박한샘 전문가는 외국인 환차익 유입 가능에 대해서 한 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증시 오늘장에서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전망을 살펴볼 텐데요. 5명의 전문가에 대한 증시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쪽 오늘은 5명의 전문가 모두 다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한 분도 예외가 없네요. 네. 코스닥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도 좀 많이 빠졌는데요. 반등에 대해서 4명의 전문가 전망하고 있고요. 1명의 전문가, 이동근 전문가만은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이동근 전문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 대해서는 상승, 코스닥 추가 하락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1900선 지지력 확인이 중요하다는 전망 한 줄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 마켓 넘버 5 이동근입니다. 자, 지금 뭐 해외 시장 특히 이제 다우존스 지수도 급등락을 반복을 하다가 결국 이제 연준 회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내용들로 해서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국내 시장도 앞에도 제가 뭐 소개가 잠시 되었습니다만은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확인하는 상당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켓 넘버 1 글로벌 포인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매도 기술적 반등 구간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FOMC 전 과매도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 금리 인상 시그널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다우존스 지수도 17,000포인트에 상당히 근접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장중에 상승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장 막판 무렵에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는 것은 FOMC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시장은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부양 기대감으로 해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즉 중국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지표가 좋지 않으면 빠져야 정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 쪽에서 강한 자신감, 신뢰감을 시장에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베가 압승을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아베 효과가 반영되었다라는 내용들에서 최근 강세 쪽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국제 유가는 하락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어저께 같은 장 마감에는 약간 이제 강보합 정도로 이렇게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하락 속도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어저께까지 반영된 지수입니다만은 17,000포인트에 바짝 근접하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게 빨간 라인은 대추세선 라인이 되겠고요. 지난번 지수가 약 10,000포인트, 11,000포인트 라인에서 출발을 해서 18,000포인트 라인까지 반등 흐름이 나왔고 그 반등폭의 38%, 50%짜리가 17,00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요 라인에서는 지지선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발표된 미국 시장 건축 허가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 건축 허가 건수는 대표적으로 경기 실행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9만 건에서 104만 건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완만한 건축 허가 건수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FOMC 회의를 앞둔 가운데 건축 허가 건수가 약 5만 건 정도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상당기간 지속이냐 이 문구가 이제 FOMC 금리 발표를 하면서 포함되어 있는가가 중요한데 아마 저는 그 문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표가 물론 이제
지표가 호전되거나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를 감안할 때 금리 인하 상당 기간 지속 여부는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감해도 국면이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게 러시아 RTS 지수가 되겠습니다. 요 파란 게 RTS 지수인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2008년도 9년도 미국 리만 사태가 나왔을 때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중국 증시가 되겠는데요. 중국도 역시 최근에 들어서 올라왔습니다만은 주가가 금융위기 수준 정도까지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해서 반등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이제 위험이 좀 증대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만은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빠졌다라는 것, 일정 부분 위험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화와 유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도 이제 언급드렸습니다만은 아베 정권이 압승을 하고 난 이후에 물론 이제 엔 약세에 대한 어떤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이렇게 봅니다만은 120엔선 불당 125엔선에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수준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다소 조정 국면으로 전환이 되고 있고 국제유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랍 국가들 쪽에서는 지금 미국 세일가스와 전쟁을 하면서 40불 수준까지 용인하겠다 이런 발언이 나오면서 급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연초 들어서부터 40% 이상 급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급락이 진행이 되면서 지난 2011년도 금융위기 수준이죠. 그 라인 언저리 이게 바짝 근접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50불선 수준에 진입한 이후부터는 하락 속도가 좀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켓 포인트 2 코스피 포인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시도를 지속하는 구간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900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세 빠지면 반등을 하려는 시도를 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나마 지금 우리 시장 쪽에서 다행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저께 환율이 한 12원대 정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죠. 즉 은하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환율이 1086원대로 하락을 했다.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최근 한 5일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이 매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매도보다는 약간 매도가 둔화될 수 있는 구간 쪽으로 환율이 하락하면서 전환이 됐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1배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3분기 실적을 반영한 PBR 매수를 보면 약 1910에서 20포인트 사이 정도가 됩니다. 그 수준을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PBR 1배 수준 밑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1900선은 지지선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은 내일 이제 제일모직이 상장이 되는데 제일모직이 상장이 되면서 수급을 뺏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외국인들 매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약 5거래일간 되겠습니다. 5거래일간,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조 8천억 정도 이렇게 매도가 나왔었는데, 그 매도의 대다수가 삼성전자, 현대차, 그 다음에 코덱스 200, 포스코부터 해서 삼성 SDS까지 여기에 사각 박스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종목 수로는 한 10개 수준 정도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쪽에서 한 9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나머지 이제 ETF 쪽에서 나왔고 나머지는 이제 시총사기주 위주로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우리가 외국인의 매도에 대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요게 어저께 러시아 루블화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약 30% 정도 환율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다는 것은 루블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 시장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국가 부도 수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죠.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게 이게 이제 까만 선이 환율이 되겠습니다. 지금 원자재를 수출할 국가 러시아, 비교적 이제 정치적인 어떤 입지도 영향이 있습니다만 러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쪽은 상당히 이제 환율이 급등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어저께 빠졌습니다. 원화 가치가 하향 안정세 쪽으로 오히려 전환되었다라는 것은 지금 그 원자재 수출국들의 환율 급등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물론 이제 걱정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고민할 필요는 없다. 이 부분을 이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림상으로 본다라면 오늘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1900선을 살짝 이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다라면은 1894, 6 정도까지 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그동안 유지되었던 1900선에 대한 지지력, 이 부분은 이제 확인이 된다라면은, 적어도 연말 정도까지 1945선 언저리까지는 올라가는 국면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포인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는 제가 지금 여기에 한 달락, 두 달락, 세 달락까지는 지난주에 가지고 왔던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대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된다. 지난주에도 제가 나와서 MBC 조정 국면, 그러니까 모바일, 바이오 장비, 중국 소비sek단은 조정 국면이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차익이 나오면서 그냥 빠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요런 쪽은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제가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관련주가 약진하는지 보셔야 된다. 코콤, S넷. 요쪽은 이제 사물 인터넷 쪽이고요. 예, 스맥, 요거는 3D 프린팅 어저께 상한가가 나왔죠. 상한가 나왔고, 코콤 S넷이 상당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부품주, 코스닥은 530포인트 지지력 확인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이포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00포인트 선에서는 매수 확대 구간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저평가 구간이다라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전부 아웃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일모직 상장을 해서 타 종목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다른 종목들이 불안할 때 그때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종목은 정책 효과, 배당, 환율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 효과는 부동산 3%, 그 다음 배당 확대 기업들, 이런 기업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투자자 그림을 보면은 외국인들 매도에 대해서 기관이 지금 8,700억 정도 거래 매수를 해주고 있고,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특히 연기금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켓 넘버 5, 오늘 추천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인프라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파트론 가지고 나왔고, 파트론은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인프라웨어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29.3% 정도 증가된 약 18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 인프라웨어는 오피스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에 공급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문서를 열 때 보면은 어떤 걸 열겠습니까? 예,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그램, 요런 게 이제 선택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 회사가 되겠습니다. 요게 스마트폰에서 PC 시장에도 2015년부터는 진출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PC 시장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한글과 컴퓨터가 오피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이제 인프라웨어가 진출을 한다. 예, 보시면 되겠고, 기술적 저점 탈피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펀더멘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은 올해 상당히 많이 둔화됐습니다. 영업이익 자체도 그렇고 매출액도 그렇고, 이게 이제 3분기까지 나온 건데 둔화되었습니다만은 단기 순이익은 57억이 나왔습니다. 금융이익이 증가되면서 순이익은 증가되었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저점거이다, 3분기가 저점거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관련한 인프라웨어 관련 상품이 되겠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출시에 대한 기대감을 해서 급반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 조정 국면을 받고 있습니다. 즉 하락 국면을 탈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수가는 약간 오늘 조정 나오면은 7,2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8,500원, 손절가 6,600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빠르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뭐 오늘 장도 쉽지 않은 장세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